이야기 먼저 할게요. 지금 청와대 개방 사업,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기능은 폐쇄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청와대 개방 관련한 사업의 91%가 수익 이야기래.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안보 때문에 뭐 그죠? 비밀 유지 보안 의무, 때문에. 보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청와대는 이제 보안 시설이 아닙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의 계약을 하면서 깜깜이로 재정 뭐 그러니까 예산을 쓰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를 돌려주긴 뭘 돌려줍니까? 그리고 애초에 굉장히 자연도 잘 가꿔져 있고요. 좀 부족할 수 있는 거는 뭐 화장실 정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그곳을 인제 다녀가시기 위해서는 편리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들을 뭐 미술 전시 예산, 뭐 기획 그런 그 공원화 예산에 465억 저는 이거 다 수의 계약도 수의 계약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은 거 다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 때문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보안도 필요 없는 네.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으면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산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사실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들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의 계약 가능한 범위가 그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공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 465억, 152억, 그다음 뭐 또 몇십억, 40 몇 억. 뭐 전체 합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뭐 1,000억에 가까운 돈들을 청와대에서 뭐 공원화 사업, 그다음 관광 상품화 사업에 쓰겠다고 하면서 수의 계약, 그 깜깜이 계약 이거 누군가 헤쳐먹을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수의 계약을 법이 미비한 관계로 남발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이 아닌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근데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긴급할 때. 그러니까 긴급을 핑계로 수의 계약하면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한데요. 법이 미비해서 그래요. 이걸 법을 꼼꼼히 알고 빼먹는 거예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걸 보니까 전재수원 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계약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계약 질서 위반의 경우도 발견돼. 계약을 안 했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 그건 뭔 뜻이겠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요식행위로 계약서만 작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허가도 받기 전에 공사 그러니까, 시작한 예,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국가계약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원칙.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하는 거고 남영희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증언에 의하면 선임은 아니고 그냥 행정관. 전등하러 가는 것도 어디서? 어쩔 수 없이 노낙 소액이라 수의계약을 한 뒤에 내역을 밝히잖아요. 다 밝힙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그 내용들 다 밝히고요. 어디서 공사했는지 다 밝히고요. 지금 조달청에서 그 나라장터라고 해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지금 깜깜이로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국회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집무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엔 드러나요, 이거. 다 드러나죠. 결국은 드러나요. 이거요. 이거요. 나중에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하. 양손에 채우면 되는데 오른손 왼손에 채우면 돼. 두 사람을 잡을 수 있죠. 커플이니까. 참. 자, 지지율 한번 보는데 오늘은 NBS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날이고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내일은 갤럽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요즘은 웹조사가 대세인데 웹조사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하는 조사인 건 맞는데요. 웹조사도 여론조사랑 똑같이 합니다. 지역,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데이터를 내는 거고 웹조사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보수 포집되는 것이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갤럽이고 어디고 보수가 훨씬 더 답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유선으로 하니까. 근데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 한글을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오세요. 윤석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제로 윤석열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묻기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약간 질문의 맥락은 다르지만 보수 과포집이 없어지니까 정말로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일치하는 여론조사에 가까운데 윤석열 역할에 대한 긍정 20, 부정 72. 근데 한국 리서치예요. 한국 리서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올해도 됐고. 20%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웹조사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웹조사가 훨씬 더 국민의 여론을 더 잘 반영하는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핸드폰 사용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그 조사 대상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대별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10대, 20대, 30대 거의 뭐 40대 다 8%, 9%. 저 이거 네. 막 정말 제가 체감하는 거와 일치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근데 결과가. 이게 여론조사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요거를 물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3월 달보다 맞아. 긍정이 23% 하락했고요. 부정이 19%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웹조사에서 53%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43%. 43%. 근데 지금 2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현실 민심인 것 같아요. 표로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쩍벌? 9월 달 웹조사에서 지금 20% 나온. 어제도 다른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70이 넘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걸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탄핵 상태다. 국민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 대통령 하는 거 싫어라고 지금 아주 단체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취임한 지 150일 50일 안 정도. 됐다는. 겸해서 저기 뭐야 그 글로벌 리더스 모닝 컨설트에 이게 지금 세계 22개국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조사잖아요. 우리가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8월 4일 공동 꼴찌 이후 55일 동안 세계 꼴찌입니다. 19%. 비슷하잖아 지금. 일치하죠. 한국 리서치의 웹조사랑 아주 일치해. 이게 내가 알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 5천 명 대상이거든요. 이거. 미국은 3만 명이고.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은 거죠. 예. 국무총리도 한번 볼까요? 있어요? 아까 한국 있었지? 국무총리 잘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24%. 생각보다 높네요. 윤석열보다 높아. 의외입니다. 윤석열보다 높아. 아. 저 국민들은 아마 대정부 질문 과정에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어리껏 잘하고 있으려니 하는 거고요.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동정심이 더 들었다고 생각. 어차피 바지니까, 어차피 식물이니까 그냥 신문 불쌍해서. 총리니까. 불쌍해서 그냥. 이거 덕인 객인이긴 한데 그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평가가 20대는 8%, 30대는 8%, 40대 9%, 50대 20%, 60대 이상은 41%. 아이고, 60대 어르신. 자, 이준석이 빠지고 나니까 세대포 이론도 이제 뭐 60대 이상의 41%.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보니까 41%는 높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 조사에서 중도층의 대통령 평가는 15%. 15%만 대통령 잘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중도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도에 대한 헷갈릴 수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중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층이고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요. 대선 해봐야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층이고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샤이 지지자. 보수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여론조사하고 난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나라가 개혁적으로 갈 때 반응해주는 어떤 면에서 진짜 중도. 이게 개혁적 중도인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중도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못하고 있다고. 부끄럽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기 못 채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이게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선되고 지금 이제 5개월 돼가는 거고 그럼 7개월이 지난 건데 사람들이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게 윤석열을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국민들이 진령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냥 임기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이었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행동하는 모든 그 일들을 보면서 아 그냥 임기를 못 채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저희가 뭐 여야, 뭐 정치적인 문제, 정쟁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이 매일 시끄럽고 매일 힘들고 매일 불편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경제가 힘든 거 다 둘째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 네. 빨리 좀 끌어내라고 저 만나는 분마다 얘기를 하시니 그러니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 거죠. 아니,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 할 이야기가 이 새끼 정도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던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해주시는구나. 빨리 끌어내리라고. 감사합니다. 예. 한 500분만 더 해주시면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언론 조작이다 하는데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기잖아요. 그런 정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자인데 윤석열이 욕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논란이라면 모를까. 모든 국민이 동영상을 듣고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기고 자빠졌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 또는 뭐 어떤 집단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고 여기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고 묻고 있답니다. 다 바이든인데? 이렇게 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 여론조사 보여줬잖아. 국민들 나이 든 어르신들조차도 다 바이든으로 들린다잖아요. 우리 시청자분 중에 나 60대인데 나 지지하지 않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까 60대 이상에서 41%여서 저는 60대도 20, 3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70대, 80대 분들이 너무 많이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평균값이 돼서 41%까지 되는 거지 60대도 제가 볼 때는 20% 정도나 동의할까? 뭐 찬성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위에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진짜로 윤석열 찍은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지금 뭐 날리면 뭐 이러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으면 탬버린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되네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